안녕하세요. 디지로그 에디터 비스타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는 노션으로 독서일기, 영화일기, 템플릿을 함께 만들면서 표, 갤러리, 리스트, 캘린더 보기를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혹시 노션의 기본적인 기능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우측 더보기 링크에 있는 기본 사용 방법 영상 먼저 시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독서일기 먼저 시작해보겠습니다. 개인적인 공간, 독서에서 독서일기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빈 페이지에서 슬래시를 누르고 표 보기를 만들겠습니다. 표라고 입력하면 기본 블록과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기본 블록의 표는 아주 단순한 입력만 가능한 표이니 데이터베이스 표 보기로 생성해 주셔야 합니다.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표 보기가 나타납니다. 표 보기에는 다양한 유형을 통해 표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텍스트, 숫자, 선택, 다중 선택, 상태, 날짜, 파일과 미디어, URL, 수식, 생성일자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이것도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워 보이지만 몇 번 해보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독서일기를 함께 만들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에 책 제목과 저자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언제 읽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날짜 유형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플러스를 누르고 날짜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표 유형을 눌러 옆으로 옮겨주시면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택 유형으로 별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설정한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셀에 값을 입력하는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모티콘에서 별을 하나 추가해 주시고 아래쪽에 생성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별을 2개, 3개, 4개, 5개까지 만들어줍니다. 다 만들었다면 각 항목별로 오른쪽에 있는 편집을 눌러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해 줍니다. 그 다음은 선택 유형으로 구분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매, 이북, 대여. 구매 금액을 넣고 싶다면 숫자를 생성해서 구매가를 입력해 주시고 앞쪽에 1, 2, 3을 눌러주시면 원하는 단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원을 입력해 주시면 자동으로 원화로 표기됩니다. 표 아래쪽으로 마우스를 가져가면 이렇게 계산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합계를 눌러주시면 같은 열에 있는 값을 자동 합산해 줍니다. 다음으로 다중 선택은 선택과 동일하게 원하는 값을 입력하고 해당 항목 중 선택을 통해 셀을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선택의 경우는 하나의 셀에 하나의 값만 넣을 수 있지만 다중 선택은 이렇게 입력된 값을 복수 선택 가능합니다. 상태도 선택과 동일한 기능이지만 옵션 값이 할 일 진행 중 완료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의 경우는 해당 페이지를 공유하며 이용할 때 사용하면 되는 유형이며 파일과 미디어는 파일을 첨부하고 싶을 때 그리고 체크박스 유형, URL 넣는 유형, 이메일, 전화번호 넣는 유형도 있습니다. 이런 유형들은 별다른 설명 없이 잘 사용하실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수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독서를 할 때 며칠 만에 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식을 걸어 해당 기간을 자동으로 계산하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엑셀에 수식을 거는 것과 원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필요한 명령어만 익힌다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수식 사용 방법은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해당 수식 사용 방법에 대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수식 사용 방법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에 공유해 두겠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에 수학 공식 블록 수식 사용 방법 링크도 함께 달아놓을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이렇게 저는 데이터 비트윈을 통해 끝낸 날짜와 시작한 날짜에서 일수를 불러와 하루를 더한다는 수식을 만들어 독서 기간 옵션을 만들었습니다. 독서 시작일, 종료일 옵션을 각각의 열에 따로 생성해서 작성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의 옵션으로 통합하여 종료일을 지정해 주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이유는 뒤쪽 캘린더 보기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도서 구매 일자도 넣어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독서일기 표를 원하는 방식으로 쭉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필요한 옵션을 추가해서 독서일기를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 표보기는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템플릿인데 저는 한국 10진 분류법도 추가해서 편향된 독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독서 방법에는 정독을 했는지, 속독을 했는지, 발췌독을 했는지도 입력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속성을 통해 다 만들어 주셨다면 표 보기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노션에서 좋은 점은 보기를 통해 표를 만들었다면 그것을 리스트, 타임라인, 갤러리 이런 식으로 원하는 타입으로 변환하면서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미리 다른 보기 방식이 추가되어 있어서 나타나지 않지만 표 보기만 만드셨다면 여기 표 옆에 플러스가 있을 겁니다. 플러스를 눌러서 리스트를 생성해 주시면 지금까지 만들었던 표 보기 데이터를 이렇게 리스트 형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점점점 보기 설정에서 속성을 누르시면 표 보기에서 설정한 옵션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시하기에서 원하는 항목들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리스트 보기 오른쪽 측면에 원하는 옵션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플러스를 눌러서 갤러리 보기를 생성해 주시면 해당 자료를 갤러리 형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기를 변환해 가면서 용도에 맞게 이용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독서 기간을 하나의 속성으로 관리했던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캘린더 보기를 생성해 주시면 이렇게 캘린더를 통해 언제 어떤 책을 읽었는지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옵션에서 독서 시작과 종료일을
템플릿을 함께 입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노션으로 독서 노트를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독서 노트를 작성하는 방법을 조금 디테일하게 공유해 보겠습니다. 저는 추후 독서 노트를 확인할 때 어떤 책이었는지 좀 더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도서 이미지를 함께 첨부해 관리합니다. 도서 판매 홈페이지에서 해당 도서 이미지를 받아주시고 표 보기에서 열기를 눌러주시면 바로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메인 페이지에 이미지를 추가해 줍니다. 여기서 조금 번거롭지만 제가 추가로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읽었던 책들을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 정리하고 있는데, 보시면 페이지 앞쪽에 도서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 구매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이미지를 아이콘에 바로 삽입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채워지면서 도서 이미지를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도서 이미지를 정방향으로 png 파일로 하나 만들어서 아이콘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포토샵이 있는 분들은 포토샵으로 제작해 주셔도 되지만 픽슬러라는 온라인 무료 이미지 편집기도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500대 50으로 빈 페이지를 만들어준 후 해당 도서 이미지를 불러와 가운데 정렬을 한 다음 내보내주시면 이렇게 정방향의 png 사진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 사진을 아이콘에 삽입하면 채워지게 된 이미지가 아니라 도서 이미지 그대로 나타납니다. 아이콘이 작아서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내가 읽었던 책이라 이렇게 작은 이미지로도 직관적으로 해당 도서를 떠올릴 수 있어 아주 좋습니다. 조금 번거로워 보이지만 하루에 두세 권 읽는 다독가가 아니라면 어차피 며칠, 몇 주 혹은 몇 달에 한 권씩 작업하면 되는 부분이랑 틈틈이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 정리해 주시면 이렇게 나만의 웹 기반 서재를 가진 기분이라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첨부해 주시면 갤러리 보기를 통해서도 그동안 읽었던 책들을 이런 식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혹시 갤러리 이미지가 채워져서 보이는 분들은 우측 보기 설정, 레이아웃에서 이미지 맞춤을 활성화해 주시면 이렇게 도서 이미지 전체가 보이도록 설정 가능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저는 표 보기를 처음 만들고 속성을 하나씩 추가하면서 데이터를 쌓았지만 꼭 표 보기를 통해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보기를 사용해보면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보기를 통해 데이터를 쌓고 안내드렸던 것처럼 보기 추가를 통해 입력한 데이터를 다양한 보기 형식으로 변환하며 사용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노션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영화 일기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서 한 번 더 오늘 소개했던 데이터베이스 보기 응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갤러리 보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슬래시를 누르고 갤러리를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갤러리 보기가 나타납니다.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 주시고 생성된 하나의 페이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입력된 데이터는 지워주시고 이제 하나씩 구성해 보겠습니다. 영화 일기이기 때문에 시청일, 시청 방법, 별점 이 정도 속성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필요에 따라 감독이나 주인공 정도 더 넣을 수 있겠네요. 우선 생성일자를 시청일자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표보기와 동일하게 속성 추가가 있습니다. 그냥 처음 불러온 보기가 갤러리 보기인 것 뿐이지만 속성을 추가하고 설정하는 방법은 모두 동일합니다. 선택을 하나 만들어 시청 방법, 영화관, 넷플릭스, 웨이브, 디즈니 플러스, 대여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동일하게 선택을 하나 만들어서 별점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속성 이름도 변경해 줍니다. 저는 이렇게 심플하게 쓰고 있습니다. 감상한 영화 포스트를 다운받아 주시고 페이지에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혹시 페이지에 포스터가 보이는 것은 싫고 갤러리 보기에서만 이미지를 나타내고 싶다면 속성에서 파일을 하나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다 포스터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갤러리 보기 설정, 레이아웃에서 카드 미리 보기를 파일과 미디어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직관적으로 포스터를 확인하기 위해 페이지에 이미지를 넣고 구분선을 하나 넣은 후 아래 감상평을 작성합니다. 이미지가 너무 커서 보기 싫다면 이렇게 사이즈 조절도 가능합니다. 첨부하고 싶은 영화 포스터가 여러 개라면 이렇게 분할해서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 포스터를 쭉 넣어서 만들어 주시면 연도별로 내가 보았던 영화를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갤러리 보기를 독서일기에서 했던 것처럼 리스트, 표보기 등을 통해 원하는 형식으로 전환하며 데이터를 쌓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동일한 템플릿을 반복해서 사용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독서일기를 연도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해가 바뀌면 새로운 보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때마다 템플릿을 새롭게 만들면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전에 작성했던 데이터베이스를 복사해서 안쪽 데이터를 다 지워주는 것도 방법이지만 템플릿 버튼이라는 블럭이 있습니다. 슬래시를 누르고 템플릿을 입력해 주시면 템플릿 버튼 블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만들어진 기본 템플릿을 드래그 다운 해주시면 이제 해당 템플릿을 언제든지 불러와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매일 사용해야 하는 템플릿이 있다면 이렇게 템플릿 버튼을 만들어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템플릿 수정이 필요할 때는 여기 오른쪽 설정에 들어가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독서일기, 영화일기를 만들면서 노션 데이터베이스 사용 방법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노션을 열었을 때 기존에 사용했던 다른 메모 앱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당황할
수도 있지만 이전 영상에서 소개했던 기본 사용 방법과 이번 영상에서 소개했던 데이터베이스 사용 방법만 이해하셔도 전혀 어렵지 않은 앱입니다. 무엇보다 노션 앱이 좋은 이유는 정해진 형식이나 레이아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채롭게 변환하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노션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했던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노션 사용 방법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정해진 정답도 없으며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해서 많은 공부가 필요한 앱입니다. 더 많이 공부하고 사용하면서 유용한 기능이나 소개하고 싶은 템플릿을 많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해주시면 최신 IT 리뷰 정보 사용 팁을 빠르고 쉽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디지로그 에디터 비스타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